이제 2부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1부가 이제 학생들 얘기가 알맹이가 있어서 또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2부는 알차게 스피드하게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학생들은 이제 뭐 본인들의 이렇게 수험 경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의 고민은 이제 여전히 뭐 언제까지나 학생들이 합니다.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또 실패하면 어쩌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고시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과연 합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승희를 보면은 이렇게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 들다가 호선이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를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냥 마음이 있으면 해버리세요. 이제 왜 이제 망설이는가 하면은 혹시나 장기화 될까봐, 혹시나 삼촌 친구처럼 10년 안 될까봐, 또는 아니면은 먼 작은아버지처럼 고시 때문에 인생이 좀 주름이 질까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버리세요. 장기화되지 않으면 됩니다. 학원은 그 장기화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대신에 시험이 붙으면은 뭐 성공하면은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요즘 학생들보다는 우리 군대가 조금 길었어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20개월인데 우리는 40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업군인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군인이었어요. 그 40개월 마치고 나면은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작년에 갔는데 올해 제대를 해요. 근데 우리 때는 지금 가면 언제 제대하냐 이렇게 하면 손을 한참 꼽았습니다. 공백이 커가지고 제가 28살에 그 금융감독원에 입사를 했다가 한 6년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뒀는데 그때 가끔 그 저하고 이제 동기들 그 다음 위에 같이 근무했던 뭐 선배들 후배들 만나보면은 지금 이제 임원이 됐거나 아니면 부서장이거나 이렇게 아주 이제 탄탄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면은 사무관을 상대합니다. 사무관의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을 갑으로 상대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감독원 그 동료들을 만나면은 뭐 기획재정부 사무관한테 시달린다. 미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들어보면은 뭐 아는 친구도 있고 사무관 중에 또 한 다리 건너면 또 아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태관이나 성이나 호선이 이런 친구들이 내년에 연수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지위입니다. 그 정도 지위니까 뭐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개인에게 있어서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세대가 부모님이 갖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20년이다 30년이다 아주 이렇게 앞당기는 것이고 또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0대나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요. 베이스에 대해서 뭐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디 사람인가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인정하고 대단하다 이런 이제 스펙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도전인데 뭐 도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실패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요. 뭐 경제적 손실인데 학원비가 월 67만 원입니다. 결정적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경제활동 안 하니까 손실이 발생한다 볼 수는 있지만은 사회생활 조금 놀다 보면 저 정도 언저리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저걸 이제 노는 비용을 조달하자 이렇게 하면 부모님 안 주시면 우리가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조달해 쓰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말자 이렇게 보시고 다만 실패하는 경우에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실패하면은 일단 내가 5급을 넘어서 뭔가는 큰일을 해보겠다 이 꿈은 접히는 겁니다. 그거는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이 지금 스펙이 단순히 직업이다 이런 의미는 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학생들 그 다음 지금 합격한 학생들 내가 직업을 얻어서 만족한다 또는 직업을 얻기 위해 내가 도전한다 이런 의미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접히는 거죠. 대신에 그냥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뭐 수출입은행이나 그런 산업은행이나 이런 직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직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 다음 국립외교원도 뭐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가면 되니까 그냥 직업을 구하는 데는 열심히 하면은 그 길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이제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문과 안 하는 게 더 위험해요. 안 하면은 완전히 고철 상태로
또는 강통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뜨거운 시절에 대한 강요를 받게 돼요. 제가 이제 비유하기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라. 들어가야 이제 고철이 강철이 돼 나온다.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학창시절에 안 하게 되면 사회에 가서는 등 떠밀려 해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아주 낮은 지위에서 하게 되니까 이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리스크가 고시 도전에 따른 리스크보다는 하지 않은 데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니까 마음이 이렇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해버리세요. 해버리는 것이 크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간을 짧게 잡고 해야 돼요. 짧게 잡고.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적성, 재능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컨대 나는 뭐 학교가 이렇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라오선 학생은 동국대학 학생이에요. 그리고 전공도 이렇게 멀리 있는 학생이고 우리 아주대 학생도 되고 2년 전에는 영남대 학생이 3명이 되고 뭐 부경대 학생도 되고 학원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이거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의지 요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진폭이 심합니다. 어떤 놀고 싶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지 요소는 학원에 맡기세요. 학원에. 이건 변동성이 심하니까 우리 스케줄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유지가 될 겁니다. 아까 봤던 뭐 승희처럼 이렇게 독한 애들, 독하기보다는 뭐 단단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본인 컨트롤이 되고 호선이처럼 자유롭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걸 다 학원에 이제 다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해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버리세요. 해버리시고 피세 적응성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은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50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뭐 60점, 70점 시험 직전에 확 이렇게 캠프로 모아가지고 확 밀어붙이면은 78%, 작년에 76%, 올해 78% 이렇게 되니까 그 78% 안에는 노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으면 쉬운 것이지 타고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시험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은. 기출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시간을 10% 이상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학생들이 보통 뭐 내 적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독하게 이게 마킹하는 시간도 빼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푸세요. 그냥 한 100분 정도, 110분 정도 이렇게 주시고 10문제 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머리 좀 식히고 또 15문제 풀고 또 머리 식히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더 자강할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과목별 점수가 언어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자료는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슴이 출렁하는 게 자료 때문에 출렁해요. 그 자료는 현재 30점이어도 학원에 오면 80점, 90점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아주 이제 고정적 요소가 어느 부분에 이게 상당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한 개념이 예컨대 내가 이번에 봤더니 70점이다 이렇게 하면 70점이 고정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40점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점수는. 근데 그런 학생은 우리 경험으로는 거의 없어요. 60점, 70점 이렇게 되면은 학원에 오면은 10%, 20% 올리면은 80점 뭐 이렇게 가니까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를 봐서 진입 가능한 점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점수 모양입니다. 모양. 이렇게 언어가 좀 높고 자료가 낮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에요. 점수는 이렇게 예컨대 뭐 2번, 3번 놓고 고민하다가 3번 했는데 답이 2번이다. 하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답으로 근접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뭘 묻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70%가 된다, 80%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그런 범죄에 속하는 학생들이 제가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고시를 하겠다 이런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베이스들이 괜찮은 친구들이 온다. 이 부분도 이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민감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도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불합격하면 이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은 이걸 제일 이제 많이 보는 것이고 실제는 이 비율보다는 2, 3이 이게 더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고시가 일부를 뽑으니까 당연히 불합격생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인데 불합격하더라도 실경쟁 안에 들어가서 불합격하는 학생이 있고 어림없이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요.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장수생이에요. 우리 이제 학원에 이렇게 그 상담하다 보면은 뭐 2년 차도 오고 3년 차도 오는데 얼마 전에 왔던 2년 차 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학원에 이제 합격생이 나오니까. 근데 자기는 벌써 공부한 지 3년 차인데 후배가 1년도 안 되더니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승희가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미 2년 차, 3년 차 선배들이 이렇게 와요. 결국 후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2년 공부했는데 학원으로 치면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 학생을 우리가 교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굳어진 부분이 있어서 학원에 오는 거는 백치로 오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백치로 학원에 가도 되냐? 백치로 오세요. 그게 더 좋아요. 이게 대강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을 이제 이 색깔을 빼는데 한참 걸리고 그 한 3년에서 안 되는 학생이 1년 만에 된 학생은 코스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고 이 학생들이. 지가 하던 관성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데 원인을 이상한 데 찾으니까 처방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영원히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엄청 고생해야 되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2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아까 학생들이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종합반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승희도 이제 그 둘이 이제 그때 왔던 학생이 4명이 스터디하자 이렇게 했다가 2명이 학원에 왔어요. 근데 2명은 되고 2명 안 됐습니다. 2명 안 왔어요. 2명 온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래에서 만약에 삐끗 다른 선택을 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학생들을 자질러 봤을 때는 될 확률은 높지만은 또 안 될 확률도 반대쪽에 크게 있는 겁니다. 또 되더라도 한 11달 만에 11등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약간은 퀘스천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학원에 갖는 시스템이 갖는 힘이 있고 또 우리 학원의 자랑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좋은 학생들이 와요. 좋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동료들, 좋은 동료들이 여러분을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아까 승희가 얘기했던 피셋스터들을 하는데 각각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각각 장점들을 내놓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큰 찐 부분이 각자에게 흡수되니까 피셋 뭐 이런 부분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1번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저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여기 전문가는 제가 최고로 전문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고시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제가 사법시험부터 해서 한 20년 고시생을 봤으니까 제가 한 10만 명 본 것 같아요. 10만 명. 그래서 되는 녀석, 절대로 안 되는, 또 우여곡절 끝에 되는 친구, 능력 이상을 발휘해서 금방 되는 친구, 정말로 수석으로 되는 친구들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완전히 상의하시고 시작할 때 이제 그 시작하는 형태가 어떤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즘은 같이 많이 오세요. 같이 오시는 거 좋은 현상이고 같이 오시면 이제 결정하기도 쉽고 이렇게 또 현명한 이제 이렇게 논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는 거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고시는 몰라요. 이렇게 고시 붙은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뭐 거의 아주 예전의 얘기입니다. 20년, 3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고시에 대한 경험이 이제 전무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애가 하는 대로 결정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애가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보조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취도 안 해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얻는 게 뭐 먼 선배 얘기, 5년 만에 붙은 얘기. 우리 선배 5년 만에 붙었어. 의지 대단해. 이걸 얻는다든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 온갖 오염된 정보들이 이제 난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저하고 상의하시고 결정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포기할 때입니다. 고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한이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내년 후년까지만. 내년 후년까지. 빨리는 내년 안 되면 후년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아들이 요 나이입니다. 내 아들이 공부한다면 난 그렇게 시킬 거예요. 얘는 안 할 건데 하게 되면 제가 그 시한을 정해줄 겁니다.
내 후년까지만 해라. 왜 그런가 하면은 경험으로 볼 때는 이 행정고시는 그 후년까지 더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이 공부기간이 길어질수록 합격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주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3년 만에 됐다, 5년 만에 됐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시행착오 한 겁니다. 이상하게 하다가 나중에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하다가. 그 길로 가시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고시 공부가 아까 승인 스케줄을 보십시오.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걸 어떻게 5년을 합니까? 불가능입니다. 5년 전에 그렇게 하면 무조건 돼요, 시험이. 근데 5년 만에 됐다 이런 얘기는 절반은 놀고 절반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선이가 3년을 한 셈이죠. 호선이가 3년을 한 셈인데 그 커리어를 보면은 농구하다가 전공이 맞지 않는 데 가고 그 다음 1년 차에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1차가 안 되고 2년 차에는 0.07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3년이 걸리는데 대부분 학생이 그런 특별한 일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평탄하게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또 고시를 해야지 이런 학생들이니까 그보다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포기할 때는 정말로 냉정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결심이 안 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년에 한 30명씩은 포기해 드립니다. 그거는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일반 학생들 아니고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 중에 이렇게 시험이 안 됐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학원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내지는 제가 경험적으로 본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되고 안 되고는 그때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은 뭐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라 이렇게 하면 그때 포기해버리세요. 포기해버리시고 다른 재능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시에 대한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이 고시는 요즘은 적성시험입니다. 적성. 1차는 고시 적성이에요. 공직 적성. 그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박지성이 야구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이 야구 선수 하려고. 되겠습니까? 근데 박지성이 우리가 운동 재능이 없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반대로 이승엽이가 축구하려고 한다. 저는 성공 그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손이나 팔의 감각이 뛰어나지 발의 감각은 반대로 이제 약할 겁니다. 그 얘기니까 열심히 해서 결과는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혹시라도 제가 정한 시한에 안 되는데 안 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접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로 돌아가서 하세요. 그때는 학원에 올 필요 없어요. 근접해서 안 되면은 충분히 넘치는 과목이 있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합격으로 가는가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포기할 때 반드시 오시고 그 다음 언제까지 할 것인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후년까지예요. 내후년까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내년은 시험 삼아? 이건 안 됩니다. 고시는 시험 삼아 보는 시험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왜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얘들이 학교 다니면서 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이렇게 걸리고 처음에 그 왕성한 에너지들이 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서울대학은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학원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또 뭐 동영상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왜 거기에 장기화되는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휴학해야 되고 그 다음 가끔 이렇게 연락 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고생만 할 뿐이에요. 공부할 뿐이지 시험은 안 돼. 대학은 뭐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면 뭐 이렇게 가지만은 또 가보니까 대학이 괜찮고 이렇게 하면은 만족도가 높은데 고시는 100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 이하 합격하는 것이고 99.9가 의미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 이거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직장 생활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또 군대 간 군인들이 많이 연락 옵니다. 군인들이 뭐 공군이에요 뭐 가출사예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공부 그냥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컨대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다음 군대 있으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시는 에너지 폭발하는 시험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총량이 있다고 보면은 불필요한 시기에 많이 에너지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쓰면은 학원에 와서 팍팍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오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인간관계 최소화될 것이고 학원에 오면 일일 최대 공부를 하면 무조건 확보가 됩니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쪼기도 하고
옆에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뭐 이런 부분인데 1학년은 제발 좀 학원에 오지 마세요. 1학년 오지 마세요. 지금 시기가 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대학을 입학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건 안 되고 그 다음 대학교 1학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매번 있어요. 대학교 1학년들. 그 대학교 1학년도 오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대학을 고시를 붙고 중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은 이 캐파가 이게 여러분들이 예컨대 수능을 통해서 내가 얻은 성과가 이만큼이다. 전국 최고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건 수능입니다. 그냥. 이거는 수능은 동년배들끼리 하는 경쟁이고 이거는 다른 경쟁입니다. 뭐 5년, 6년, 10년까지 이렇게 선배들하고 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 이런 질,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대학 1학년 정도 지적 수준은 고시의 공부 양을 담기에는 두뇌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은 2학년, 3학년 전공을 하게 되면 두뇌 캐파가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때 담아야 돼. 그때 담아야 이게 필요한 양이 담기지. 요만한데 물을 많이 부으면 이게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거의 실패해요. 아니면은 이 친구가 그냥 3학년 마치고 또는 2학년 마치고 왔더라면 됐을 텐데 왜 1학년 때와 고생해가지고 고생을 1년 더 해서 시험 되냐. 본인은 나는 최연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꿈이 잘 달성이 안 됩니다. 달성이 안 되니까 더구나 1학년 마치면은 19세 이런 애들이에요. 미성년. 본인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4학년 선배가 보거나 3학년 선배가 보거나 제가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하는 답은 일관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는 게 제일 준비입니다. 그래서 노는 에너지를 다 없애버리세요. 노는 에너지를. 야, 이제 노는 거 정말 즐겼다. 노는 거 정말 힘들구나. 원 없다. 이렇게 할 때 고시 공부를 폭발시키면은 오히려 시험이 훨씬 고생을 덜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오지 마시고 1학년 또 상담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지 마세요. 어쨌든 오지 마시고 1학년에 이렇게 신청하면 제가 상담 대상 아니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해도 돌아서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괜히 야단 맞고 하니까 오지 마시고 2학년을 마친 건 괜찮아요. 2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전혀 문제 없습니다.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6월 달이에요. 그럼 계절 학기 듣고 그다음 2학기 다니고 그다음 언제부터 유예 기간 1년이 카운트 되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5월부터 카운트 되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카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임용유예 기간이니까 임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예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1년이 카운트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시험이 되면은 계절 학기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니까 빠듯한 겁니다. 시험이 됐는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수업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빠듯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3학년을 마치고 오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오든지 3학년 마치고 오든지 이렇게 오시고 예컨대 지금 2학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겨울방학이니까 마친 셈이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버리세요. 해버리시고 2학년에 하게 되면 아마 최연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학원에 매년 최연소가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4학년을 마쳤다 또는 졸업한 다음에 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머리의 크기로 볼 때는 4학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낫죠. 전공이 이제 많이 받침이 되니까. 근데 본인의 입장으로는 마음이 급할 겁니다. 내가 시험 안 되면은 돌아갈 학교가 없고 취업하려니 이것도 이제 졸업한 지가 오래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졸업하거나 4학년에 오게 되면은 본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끼니까 되도록이면 2학년, 3학년 때 시작하시고 4학년 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전공을 많이 했다가 4학년 때 바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하는 졸업한 이제 후에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데 왜 이제 권하지 않는가 하면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되는 확률이 낮지는 않아요. 예컨대 뭐 선생님 내가 졸업해서 27살인데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장애되진 않고
27살까지 뭘 했는가요? 뭘 했는가? 이게 고시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야무지게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러니까 27살까지 뭘 했는가? 작년에 이제 우리 시험 붙은, 재경직 붙은 김도영이라는 학생이 28살에 시작했네. 제가 28살까지 못했냐? 이렇게, 이거 이제, 합격생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그냥 방황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방황하다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적 훈련에 대한 짜임새가 이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결심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장애가 오면은 좌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졸업 후에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태관이처럼 3월에 오거나 태관이가 1월부터 했더라면 나는 그냥 수석했을 것 같아요. 수석하고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2등하고는 0.08인가? 그리고 1등하고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희가 7월에 왔어요. 승희가 3월에 왔더라면 11등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 받고 힘 덜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월 달에 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냥 1월에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면은 훨씬 이렇게 다지면서 갈 수가 있어요. 다지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에는 1월이 적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1월에 안 하는가? 이거는 1월부터 3월 이렇게 해서 혼자 1차를 준비해보고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거 큰 착각입니다. 1차를 준비를 해서 1차가 안 되면 1차는 남는 게 0입니다. 되면은 또 좋은가? 그건 또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계획이 지금 아마 3월부터 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제가 말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계획인지 장단기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요거 일단 직렬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 지금은 저런 요건에 대한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은 가슴이 이렇게 이게 향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나는 재경직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재경직 하세요. 하다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일반 행정했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난 수리에 발견해.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재경직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과목이 한동안에 일치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 다음 국립외교원하고 국제통상직인데 이것도 미리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요. 외교원 하는 학생들이 여기 좀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외교원 하는 학생들. 외교원은 절대로 그 수험기간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은 경험치로는 제일 빨리 된 학생이 5개월 반. 물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경작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작이 돼 있기 때문이고 경작학과 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원래 전체 합격생 30몇 명 중에 우리 학원 얘기가 아니고 수험기간을 조사해보면은 37%가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1년 이내고 학원은 경험은 6개월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 그 다음 정말로 제로에서 시작한 학생 중에는 10개월입니다. 그 학생은 독일어를 전공했어요. 독일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히 제로. 10개월 만에 합격했으니까 국립외교는 절대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하지 마시고 3과목밖에 안 되니까 가끔 외교는 뭐 이렇게 3년에서 우리 선배는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 과목 1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3과목이니까 그 수험적 깊이는 3개월 정도 바짝 하면은 수험적 깊이는 합격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3과목이면은 넉넉히 우리가 1차를 고려하더라도 12개월 정도면은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시행착오를 감안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내년 후년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국제통상의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과목이 좀 많으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데 혹시라도 국제통상을 선택하려면은 의학에 대한 아주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으로 써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다음 이 외국어가 좀 돼 있으면은 3과목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냥 외견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수험기간은 단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수험 제도 개선한 다음에 이거는 제도 개선 전은 1차 붙으면 1년간 유예기간 주고 그 다음 2차를 2번 보고 이때입니다. 이때이고 이때 시험은 피셋이 아니라 이거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머릿속에 엄청 많이 넣어야 이렇게 되는 시험입니다. 되는 시험인데 지금은 피셋으로 바뀌었고 1, 2차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합격생 수준 자체가 이렇게 예전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수험기간은 짧으니까. 26살에 이렇게 평균이니까 이 26살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되니까
그냥 수험 기간은 짧게 하는 것이 2, 3년이 아니라 학원의 설정 기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20년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잘못 말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정으로 봐요, 여러분들.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을 목표로 하세요. 예, 내년을 목표로 하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학원은 그 기간 정도가 남으면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6개월 시키면은 2년에 한 명씩이 합격해요. 2년에 한 명씩. 정말로 기적같이 학생들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합격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그 1월 반에 120명이 시작해서 1차를 붙은 학생이 50명. 50명을 따로 또 이렇게 관리해요. 따로. 그때는 또 자물쇠 걸어놓고 이렇게 따로 시킵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달리자 이렇게 시키는데 원래는 제일 근접한 학생이 0.3 평균. 그걸로 불합격. 평균 1점 이내에 불합격한 학생이 7명. 3점 이내에 불합격한 학생이 18명. 이 3점 이내에 불합격했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합격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게 최고로 좋아요. 원래는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0.3으로 떨어진 친구가 예컨대 1.5 더 남아서 됐다 하면 꼴찌로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꼴찌로 훨씬 넘는 학생이니까 그 학생은 내년에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내년에 아주 상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 동안 뭐 시행착오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따지면서 가는 것이니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2020년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은 내년에는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시험 삼아 보고 이게 제일 나빠요. 이게 시험 삼아 보고 그 다음 후년에 정말로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고시생은 태도는 아닌 겁니다. 고시생은 사람 동물처럼 달라들어야 돼. 동물로 치면 초식 동물이면 안 되고 육식 동물처럼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목표가 있으면 되든 안 되든 내가 물어뜯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흘러가는 대로 나를 놔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년 1차는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진지한 도전의 시기가 내년 2월 29일입니다. 1차. 그 다음에 내년에 1차가 되는 걸 전제로 하면 6월 말에 여러분들이 진작 2차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지금 해야 되는 액션들이 여러분들이 소급적으로 생각이 날 겁니다. 방학했다고 친구들하고 뒤풀이 한다? 그 다음 1월 6일 날 개강하니까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타당합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느슨하게 보겠다, 대충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학원의 데이터로는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실패의 성과물. 그 실패의 성과물인데 원래 예컨대 1차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준비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기억이 남아요. 정말로 나쁜 기억이. 그게 학생들이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각인되는가 하면은 아픔만 각인되는 겁니다. 결과물만. 내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갔더니만은 65점 나왔더라. 이것만 기억나요. 65점만. 이게 계속 1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붙으면 너무 좋고 떨어졌는데 근접하게 떨어진다. 아니면 많이 떨어진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내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완전히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됩니다. 영혼을 갈아서 넣어서 하면은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다가오니까 내가 멘탈이 이런 부분이 약하더라. 또 이 부분은 장점이더라.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체화가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해야지 원래는 그냥 고생할 거니까 대충 하고 내년을 내가 계약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2020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학원은 포기하지 않아요. 학원은 아주 타이트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립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1번으로 해놓은 게 저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유형들인데 뭐 1번 거의 없고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일단 혼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우울합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들 얘기도 보면은 그 심리적 우울감을 이렇게 털기 위해서 호소리는 밖으로 가고
성인 안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번, 3번입니다. 이 공부 강도가 약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고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기껏 해봤자 대학에 대해 성과를 얻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 등산으로 치면 한라산 정도 올라간 것이고, 이제 고시는 에베레스트 등반이에요. 도처에 어려움이 있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강도를 혼자서 계속 유지를 못하니까 점점점 쉽게 하게 돼요. 어떤 날은 합격선 위로 하지만 어떤 날은 대부분의 합격선 아래로 하고, 합격선 아래에 진행되는 공부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되다 보니까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림동에서 단가반 수강하면 스터디하면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해줍니까? 안 해줘요. 해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자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커리어를 보니까 5년차 하고 6년차 하고 고시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본인은 성과를 얻고, 그런 친구가 여러분을 지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고시반에서 하면은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들어가면은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있어요. 30을 넘었거나 30을 앞두거나 이런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지도하면은 그거는 벗어나지도 못해요. 학교이기 때문에. 신림동은 나 싫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년 한다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데, 아까 우리 합격생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커리어를 만들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학원에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이런 것인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부는 크게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는가 하면은 크게 고민 때문에 왔어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학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지,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은 학원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왜 이번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냐? 내 친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친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냐? 심지어는 내가 어떤 날은 점수가 왜 덜 나오냐? 이런 고민만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합격생하고 얘기하고, 리더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친구하고 고민을 하고, 그걸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피세선 언제부터, 뭐 기출문제는 언제부터, 이 고민을 하는 순간에 뒤져 있는 겁니다. 시험 대기에는 굉장히 운이 따르거나 개인의 능력이 아주 이렇게 받침이 커야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이거 아예 시도하지 마세요. 이거 1차는 가능해요. 객관식이니까. 2차는 안 됩니다.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게 채점받고 첨삭받고. 왜 이제 채점받고 첨삭받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가끔 선생님 뭐 인강에도 모의고사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 열심히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왜 이제 지금 시기에는 모의고사가 봐야 되지만은 그 의미가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선에서 보면 의미 없는 답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써내는 게 뭐 20, 30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험지에다가 우리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그 다음 시험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혼자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시험 날짜는 똑같은 날인데 이 학생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학생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이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대학을 진학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거는 객관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도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인강으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학원에 오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분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강 진도를 똑같이 인강으로 듣는 학생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80일을 주면은 요 정도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 밖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밖에 있는 학생은 대부분일 것이고, 잘 안 될 거예요.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일단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비용에. 이렇게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단가로 들으면서 다 습득하면 3,400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들도 얘기를 했죠. 3순환 듣는데 2순환 지식 일부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사면은 50만, 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그걸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학원엔 그걸 다 무료로 지원해요.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 내는 것이지 강의 컨텐츠를 아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빈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이런 부분이 비용 부담이 일단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고 3배 이렇게 나는 겁니다. 3배 이렇게 나니까 아까 뭐 합격생이 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들을까 말까 고민이 되면은 학원의 종합반은 무조건 듣습니다. 학생들이. 들을수록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근데 단가를 듣게 되면은 들을까 말까 고민의 영역이 있으면 안 듣는 쪽을 학생들이 선택해. 안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경쟁에서 조금씩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생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2차가 50명이 됐고 면접에서 이렇게 탈락한 걸 제외하면 44명입니다. 그 다음 가끔 종합반 과정은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 수업이 1차 수업이 1년에 절반 정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있고 그때 수업이 가장 많을 때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에 5시 20분에 끝이 납니다. 이걸 못 따라갑니까? 수업이 많을 때인데. 근데 1차가 끝나면은 뭐 한동안 이렇게 한 4, 5개월 수업이 없는 겁니다. 1차. 그때는 이렇게 하루 4시간밖에 안 해요. 이걸 못 따라간다. 이건 고시생이 아닌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 하면은 오전에 8시부터 수업 공부하면은 2시간 하고 수업 마치고 나서도 6시 뭐 7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7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겠어요? 빚어서 예습 복습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미 선행학습 다 돼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소화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이지 과정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적들입니다. 우리 성적들이 종합반하고 단과반인데 이렇게 다르죠. 여기 빈대가 단과반입니다. 빈대가. 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종합반은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많이. 학습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때 1순환 모의고사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비순환 때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니까 본격적으로 경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경쟁을 하는데 그때 시험 이렇게 성적이에요. 요 성적이 단과반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종합반 안에는 성적을 높이는 뭔가는 있다. 그 뭔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건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베리타스도 가보고 뭐 건너편 학원도 가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이 없죠. 그런 학생이 있다면 시대에 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합격생이 뭐 44대 0이니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세한 설명드리지 않고요. 지금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10월이 아니라 1월이네요. 그렇죠? 1월.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1차 준비하고 3월부터 학원에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요.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하면 예비순환으로 처음. 합격하면은 가끔 3순환.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불합격하면은 차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은 합격하게 되면은 합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3순환으로 진입을 하는데 3순환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요렇게 지금은 요 시기죠. 요 시기. 요렇게 하고 이 1차가 끝이 나면은 요때 시험 직전입니다. 시험 직전. 초보들은 예비순환 들어가고 공부가 많이 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시험 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3순환이에요. 3순환. 3순환인데 1차가 됐다고 저렇게 3순환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초가 되지 않는 상태로 시험 보고 그 다음 최악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학생들이 내가 3순환 시험 받고 과정 거쳤고 본시험 봤으니까 복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1차를 시켜보고 그 다음 어떻게든 3순환 피부 보면은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착각하고 학교로 복학을 해요. 복학을 하더라도 따라갈 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1순환, 2순환 동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복고 다시 3순환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니까 주변의 선배들이 3년,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지는 과정이 없어요. 다지는 과정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하니까 3년, 5년 이런 부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능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이 경우에서 불합격하면은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해서 이렇게 1순환, 2순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학생들은 1차를 쉽게 합격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만두지도 않아요. 그만둘 수도 없어요. 시험 보면 되니까. 근데 2차를 보면은 이게 따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학생들은 불합격했으니까 예비순환 오는 것인데 1차는 불합격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시큰 놀다가 3월부터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선생님 뭐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요 기간은 지나버렸습니다. 1차 공부하지 말고 요거는 뭐 10월, 12월 지나버렸으니까 요 기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죠. 학습을 시켰고 이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은 요겁니다. 방학하는 즉시 학원을 오십시오. 학원을 오시고 만약에 선행학습 했으면은 이렇게 피색 캠프로 들어가서 달려야 되고 선행학습이 이 두 과목입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이고 내가 전공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으로 들어갈 수는 있고 또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과정은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으로. 그래서 미리 선행학습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면은 윈터스쿨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와서 예컨대 경우수가 또 나눠집니다. 1차가 끝난 다음에 1차 합격한 경우와 불합격한 경우입니다. 1차 합격하면은 100일 목표 특별반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점핑해서 가르치잖아요. 바로 이제 1차 합격하고 3순환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중간에 비어버리는데 요때는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단계적으로 가르치되 속성으로 들어가요. 선생님들도 강의하고 시험도 일반적 학생들보다 불합격한 학생들보다 실전에 가까운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명했던 뭐 승이나 태관이나 이런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작년에 또 차석 합격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개별 지도를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1차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혹시라도 1차를 붙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예비순환 들으면서 선행학습을 해서 내년에 우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절대로 1차만 해서 2달을 보낸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공부는 이게 머리를 굉장히 쓰는 공부입니다. 머리를 굉장히 쓰는 공부이고 지식을 측정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이어서 하루에 공부량이 8시간이 넘어서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나는 1차만 할래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1차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6시간에 8시간 하는 것인데 나머지 남는 6시간은 뭘 할 겁니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생각이 1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오전에 가서 문제 풀고 오후에 리뷰하고 저녁에는 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는 거 가니까 그 다음날은 공부량이 많지 않으니까 오후에 가서 저녁에 리뷰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수험생은 공부계획, 공부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수험생.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밖에서 동영상 듣거나 아니면 서울대학 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예비순환, 그 다음 1순환, 요거는 2차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순환, 그 다음에 1차 준비하고 3순환 들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봤자 한 4번 정도 본 것인데 2년차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수능은 똑같은 애들끼리 하지만은 공부된 누적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2년차 같으면 이거 곱하기 2이 되는 것이고 3년차는 곱하기 3이 되는 것이니까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년 만에 안 된다, 초시생은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해자되는 것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는 더 많이 시켜요. 더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1월 달부터 들어오시면은 1차 준비도 하고
그 다음 2차 준비도 같이 시킵니다.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돼요. 이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1차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두면은 예비순환 때 오면은 예비순환 실강을 들으면서 동영상 앞당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순환 때 예컨대 오전이 있고 그 다음 오후가 있고 그 다음 저녁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하루가 이렇게 되면은 오후에 수업 듣고 하면은 이미 행정법 경작, 국립외교원으로 치면 경작이겠죠.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예습 복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듣고 약간의 복습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인데 이거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데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저녁에 2시간이 남고 오전에 4시간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이 남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남으니까 이때는 1순환 듣거나 2순환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태간이가 그랬었죠. 자기는 미리 좀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순환 때 2순환까지 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순환 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1순환 들었으니까 2순환, 3순환 동영상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선행학습 하면은 10월 말 정도 되면은 공부가 끝이 나버려요. 근데 이걸 선생님 그러면은 그 많은 과목을 어떻게 다 선행학습해요? 이렇게 하는데 선행학습을 모든 과목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시는 경제고시예요. 그 경작하고 행정법만 잡아두면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과목들입니다. 이 두 과목만 잡히면은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시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고등학교 때 괜찮은 대학을 가자면 선행학습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학년 말 되면은 고3을 마쳤다.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은 원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다르게 진로가 정해질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시는 더더욱 더 그래요. 근데 이런 선행학습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예비순환 이렇게 들으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가능해요. 이것만 하니까. 그리고 또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3순환 때 오는 겁니다. 내가 1차 됐고 이렇게 다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요 라인은 일반적 학생들이고 우리 라인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1차를 보기 전까지 2차 준비가 다 끝났고 3순환 때 동일한 성적을 얻더라도 성적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학생들은 한 과목만 해서 얻는 성적이고 우리는 3순환 때 오면은 여러 과목을 같이 할 수준이 돼 있어요. 그 경작할 때 행정법도 하고 행정학도 하고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해서 얻는 성적이니까 나중에 기억의 강도다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니까 우리 학원에는 초시 합격이 일반적이고 밖에 나가면은 초시 합격이 예외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합격생 리더가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보세요. 예비순환 때 강의가 진행되는 게 행정법 스터디. 경작 진행될 때 행정법도 스터디. 그러니까 윈터스쿨에 행정법 했고 예비순환 거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전까지. 경작 수업 듣고 행정학 정책할 때 경작 또 경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순환 들어가면 또 이렇게 반복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예컨대 밖에서 하는 친구들이 예비순환에 행정법 한 번 할 때 우리가 몇 번 했는가 하면은 여기서 벌써 3번, 그 전에 또 한 번, 4번 하는 겁니다. 4번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시험의 결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화에 있는 겁니다. 스터디 설명은 뭐 지금 말씀드려도 이렇게 구차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스터디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편성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개인의 성향도, 수험기간도, 뭐 성비도 고려하고 이렇게 편성합니다. 이렇게 짝이 이렇게 맞게 하진 않아요. 진입이 지금 여학생 절반, 남학생 절반이죠. 8명이 이제 한 조인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짝이 이렇게 생겨요. 짝이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잘못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진행 기간입니다. 2차 중심으로 10월까지 하고 지금은 1차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1차 4개월 하고 나머지는 2차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진행 횟수 어렵지 않고요. 교재나 학원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스터디 진행자들은 최종 합격생이 한 70%. 2차만 합격한 학생들이 또 있고 1차 시기에는 1차를 잘 하는 학생들을 주로 넣습니다.
1차 잘하는 학생들이 뭐 90점 넘은 학생들이 학원에는 질비합니다. 그 학생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선행학습이 돼가지고 실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답안 특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 잘 봐줘요. 그런 이제 또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지도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아까 뭐 태관 학생 얘기를 했었죠.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태관이는 과목별로 1등한 과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1등하면 50만 원 받으니까 그게 힘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것이고, 상위 30%까지 주니까 뭐 우리가 이제 돈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생했다 이렇게 해서 증서를 엄청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있는 돈 액수는 크지 않은데 증서를 이렇게 일부러 상징적 의미로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죠. 어떤 학생들은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모읍니다. 이게 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게 합격을 담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힘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뭐 학원이 이제 의도하는 그 효과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상담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생기면 즉시 이렇게 오세요.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아니면 리더가 대부분 또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부원장이나 전문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절대로 고민은 이제 키우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면은 요만해요, 요만해. 학생은 이만한 겁니다, 이만해. 그러니까 학생이 이만한 고민을 해결하려니까 해결 방법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해결 방법이 다 있으니까 학원에 즉시 이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뭐 직접 첨삭하거나 또 채점해 주기도 하고, 항시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도 선별합니다. 학생 100%가 저하고 인터뷰를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서 일정 비율은 탈락을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왜 이제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18개월을 같이 가야 됩니다. 18개월을 같이 가야 되고, 짧을 때는 16개월 아니면 12개월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팀에 이제 부담을 주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통제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열하게 뭐 공부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환불제도가 있죠. 불합격하면 100% 현금으로 환불해 드리는데, 그 법적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 선생님들이 50%, 학원의 50%. 입장을 바꾸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면 1년 지나면은 정산할 때 본인의 재산이 확 줄어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전에 대부분 이제 고시 붙은 선생님들이고 또 박사학위 가진 선생님들이어서 뭐 그런 제도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지금 들어오십시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예비순환, 1순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내년 6월 말에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고, 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예비순환 할 때 1순환, 2순환을 마치자, 1순환 할 때는 3, 4순환을 마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쳐야 내년 시험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겁니다. 1월 시작하는 수험생은 공부 방향입니다. 해서 1월에 시작하지 않으면은 3월에 시작하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1월에 하는 학생들이 예컨대 1월 반은 선행학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1월까지 1차만 하고 3월 달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행정법 경지학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니까 본인이 예습하고 복습할 때 이 학생들은 예습 필요 없고 복습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행학습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버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왔으니까 1월반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절약하고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제 1차 수업이 있으면 이렇게, 1차 수업이 없으면 이렇게. 수업이 없으면은 뭘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 다음 1일 일정입니다. 1일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이렇게 독서실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독서실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는 관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강제반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자율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강제 관리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독서실 비용의 혜택을 좀 드립니다.
독서실 비용이 나는 관리반에 들어가서 통제 따르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면 5만 원이고,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7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2만 원으로 자유를 사느냐, 아니면 열심히 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관리를 받으면 더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저녁 10시까지. 대신에 나는 뭐 9시 아니고 승희처럼 나는 7시에 나와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독서실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요 시간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시가 지나면은 12시 반까지 독서실을 열어두니까 나는 더 많이 할래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아까 태간이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좋냐 의아하실 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인은 너무 무리했어요. 수험 기간이 짧으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수험생은 이 정도 하면은 많이 했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수험적 경험이 대학 입시에 머물러 있어요. 사당 오락. 졸리면은 일어서서 책을 보고 이렇게 높은 책상이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재수학은 그렇게 하더만 고시는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고시는 시간당 드는 에너지가 그냥 일반적인 대학 입시에 한 3배, 4배 들어요. 일반적인 대학 입시는 우리 학원을 용어 치면은 오픈북입니다. 그 중에 답을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데서.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다, 두뇌가 필요한 에너지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어서 책을 읽어서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고 가공해서 써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율이 1시간당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고시생 중에 이런 생활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잠만큼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을 잠만큼 공부한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자면 10시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고등학교처럼 6시간을 잔다 이렇게 하면 6시간만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공부가.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한 8시간에 10시간 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자세히 괜찮아요. 10시간 자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이 14시간이니까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더라도 12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이런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이 아니고 완전 휴식이에요. 완벽하게 쉬어야 됩니다. 승인은 늦게 돌아왔으니까 숨이 찬 것이고 호선이는 느슨하게 했으니까 일요일은 완전히 쉰 것이고 정상적인 모양은 완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 직전에는 저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한 2달은 내가 휴식 반납하고 조금만 쉬겠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한다면 일요일은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지 마세요. 일요일 날 보면 되니까 헤어지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양해를 구하시면. 인간관계 정리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정상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 편안하게 한다. 쉬는 듯 하는데 공부하고 공부 무리해서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고시에는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해야 되는 폭발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예컨대 리듬을 좀 타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까 우리 학생들처럼 경작과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은 경작할 때는 이렇게 좀 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이 약하니까 행정법 할 때는 휴식을 이렇게 줄이고 예컨대 태간이도 평소에는 10시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경작할 때는 11시에 나오고 조금 일찍 들어가도 관리가 돼요. 성적이. 그런데 행정법이 약하니까 행정법 할 때는 7시에 나오고 12시에 들어가서 이 과목을 잡겠다. 이렇게 그 과목이 끝나면은 또 재정학 들어가면 조금 쉬고 이렇게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 이렇게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계속 느슨하게 하겠다. 이게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리듬을 잡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학원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우리 학원에 상위 30% 들면 합격한다고 보니까 그 안에 들면은 휴식을 늘려도 되고 만약에 벗어나면은 휴식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하면은 대단히 많이 했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토요일 날 되면은 완전히 탈진했다. 일요일 날 안 쉬면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학원이 또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고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일 열심히 하고 하루는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밖에 나가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고 아까 학생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선행학습 항상 해야 됩니다. 저 두 과목만 잡으면 돼요. 저 두 과목이 질적 양적으로 80% 이상입니다. 저게 잡히면은 경제학, 행정법이 잡히면은 행정학, 정치학, 일반 행정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똑같은 것이고 재경제의 경우에는 뭐 재정학, 통계학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선행학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선행학습의 구체적 수준은 예비순환 때는 최소한 1순환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많이 하는 학생들이 2순환 또 하고 여유가 돼요. 여유가. 그 다음 2순환 종료할 때까지는 최소한 3순환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전까지는 2차 공부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을 해야 돼요. 방법은 아까 얘기 드렸죠. 경제학 수업이 진행되면 오전에는 자율적으로 행정법을 선행학습하고 행정법 하면 경제학을 선행학습하고 저녁에는 당일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오전 시간 4-5시간 확보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확보해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뿐입니다. 합격은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관리 시스템 지켜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의고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면 모의고사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전진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도상으로 선행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빠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 이것만 잘 지켜도 시험에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 장소입니다. 학원의 직영 독서실에 의무적으로 들어와도 되고 뭐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밖에 가면은 일단 공부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되고 비용이 비싸요. 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학원은 그 뭐 절반 이하 3분의 1이니까 또 구성원이 이렇게 우리 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룸 문제 이 부분입니다. 통학 문제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데 통학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학생이 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신림동으로 오십시오. 강남, 서초, 방배 애매할 거예요. 애매한데 이렇게 오면 1시간입니다. 1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눈에는 1시간으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1시간 오고 그 다음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집으로 가고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 버리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고 요 보면은 요 라인 고민하겠지만 오겠고 목동 엄청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송파 잠실 너무 멀고 제 집이 분당인데 너무 멀고 안암 여행이죠. 이게 고대학생들이죠. 여행이에요. 매일 여행하는 겁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신촌 마찬가지입니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신촌 학생들은 오게 되면은 학원 직영 원룸이 5만 원이니까 거기 신촌에 가면 그 물가가 학생들 들어보면은 뭐 한 달에 70만 원, 비싼 데는 90만 원. 70만 원 내던 학생이 학원에 오면은 거의 학원비가 0입니다. 그쪽으로 절약을 해가지고 학원에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뭐 상도동, 신림동 통학은 가능하지만은 뭐 이렇게 가능하지만은 가끔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옮겨오기도 하고 또는 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는 통학하시고 시험 직전에는 1초라도 아끼겠다 이렇게 하면 옮기면은 그때 옮기는 선택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원룸으로 이렇게 오십시오. 오시고 학원 직영 원룸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주변에 원룸을 이제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로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림동에 약간 이제 원룸 생활이 안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신림동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있었는데 사고들이 납니다. 나는데 그 사고들이 여러분들이 보도로 접하는 사고는 저쪽입니다. 저쪽. 고시촌이 아니고 뭐 신림역 근처 유흥가를 접하는 부분이고 20년 동안 사고가 난 경우가 얼마 전에 났던 한 건이에요. 요 주변에서 이제 원룸에서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원룸 안에 이렇게 생활하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사건이 20년에 한 건이고 그다음 그 전에 이제 사시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사고들이 조금 났어요. 어떤 사고인가 하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좌절감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이렇게. 그런 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여기는 학생들이 내내 이렇게 다닙니다. 뭐 올빼미처럼 밤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일찍이 하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길거리는 안전합니다.
다만 원룸어, 학원 논룸어 이렇게 종합반 학생들만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이제 층이 약간은 분리되어 있지만은 큰 구분 없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학생끼리 있는 것보다 남학생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뭐 남학생이 뭐 이상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학원 직영 원룸이 안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분들인데 이렇게 빨리 넘겨도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 시설어 상중하를 나누면은 신림동에서 한 상위 한 중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림동에 제일 비싼 데가 월 70만 원. 거기 이제 학생들이 가끔 들어갑니다. 가끔 들어가면 제가 너 금수저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 40만 원 이 정도면 학생들이 적정하고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방이고 3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학생은 뭐 그 정도 수준의 생활해도 된다 공부할 때니까 뭐 이렇게 보는 수준입니다. 30만 원 하면은 이 학생들은 대단히 불편할 것이고 남학생들은 둔감한 학생들은 뭐 큰 무리 없고 이 학생들은 아마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이제 시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주의 사항인데 뭐 정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내 아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은 저는 좀 신경을 끄겠어요. 그냥 학원에 맡기고 나는 결과만 보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의사를 같이 하시고 일단 공부 시작하면은 우리 집사람을 기준으로 생활의 주의사항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예컨대 고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생활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이제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아주 이제 어려운 환경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뭐 쫓기고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매일 경쟁을 해야 되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울타리 쳐주시고 울타리 밖에서 열심히 격려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대한 관여도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 전문성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학생을 위해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으세요. 많이 물으시면은 좋은 음식을 좀 많이 챙겨주세요. 애가 축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면은 뭐 보약을 해준다든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제일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예컨대 일요일날 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겠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또 어느 날 전화 걸었더니만은 늦게까지 자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걔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전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 그렇게 늦게까지 자서 고시 되겠냐 이런 것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 아들, 딸이 걱정이 된다 또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제가 연락처를 다 드리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성적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생활 태도도 이렇게 평소에 다 보고 있으니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 다음 뭐 안내 책자 부분인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리는데 시험 직전만 이렇게 의미를 두십시오. 이때는 2달이니까 출석 100% 해야 되고 모의고사 100% 응시해야 되고 그럼에도 100명 중에 40등으로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다 환불을 해드려요. 우리 자신이 있어요. 합격률이 80%입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가 관건이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100일이니까 100% 응시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100등 중에 40등 했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벌점 매겨서.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 저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은 넘은 수준입니다. 다 열심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게 상징적으로는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 나와서 스터디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하면 경고하고 이때까지 내보낸 학생이 한 2명은 있죠. 2명은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벌점을 많이 어겼다 이런 것보다 공부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해서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저희들이 가끔 퇴학도 시킵니다. 그 다음 생활관리입니다. 2번 보시고 4번 이렇게 휴대폰 아주 나쁜 기기입니다. 공부할 때 보관시키고 쉬는 시간에는 오픈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7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그때는 이제 휴대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휴대폰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룸 입실 희망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수강료 부분은 오늘까지 등록하시면은 할인에 대개 130만 원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원서만 쓰시고 다음 주 중으로 결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면 다음 주 중에도 뭐 어디 여행 계획이 있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학원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주시면은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외견 제 얘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시설은 요 강의실에서 공부하지 않고 독서실이 따로 있어요. 독서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책상보다 한 2배 정도 큰 책상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강의실 책상은 더 이런 형태입니다. 학원 강의실 치고는 좋죠, 여러분들. 강의실 책상은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안 되니까 책걸상은 저희들이 책으로 좋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뭐가 있나요? 질문 없으면 마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